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이 연착륙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달 서울 집값이 지난해 5월 이후 약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국 집값도 올 들어 6개월 연속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제지구 내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어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재해 취약지역 대상은 기존의 방제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 취약성 1, 2등급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서울역까지 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GTX D 노선이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면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까지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겁니다. 직장 동료와 조금 이야기 나누면서 수다 떨다 30분, 커피 마시다가 10분, 20분, 또 담배 한 대 피우다가 또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을 좀 흘려보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한 2시간 30분 정도는 우리가 어영부영 시간을 흘려보낸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비단 회사원뿐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집에 있을 때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계획은 세웠지만 또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하루가 다 저물고 막판에 그 일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은 그냥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하시면서 푹 휴식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해야 할 일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시는 동안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까지 덤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화요일입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또 부동산 고민으로 비가 내리지 않도록 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또 날씨가 또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밑에 중부 밑에 또 아래 지방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애도의 마음 감출 수 없고요. 늘 피해 좀 줄이고 늘 좀 비가 오더라도 좀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하반기 서울에 하반기 들어서면서 서울의 지금 부동산 청약시장 특히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의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스경제 TV에 많은 분들의 시청 물론이고 상담이 많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요즘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해서 뭐 함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희 박스경제 TV 부동산 고민 상담 그동안 코로나와 경제 아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드렸다면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의 어떤 그 시장의 변화에 따른 그런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들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항상 생방송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낮 12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차 대표도 역시 매주 화요일에 상담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전화 드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결정 앞두고 내가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더 첨가해서 결정한다면 더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결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언제든 고민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이 좀 발표가 되면서 80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방송에도 청약을 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파트 매수할까요? 이런 질문들 참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대표님 전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은 이 청약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차 대표는 로또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청약과 로또의 차이점 말씀드리자면 로또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재테크를 하면서 심심해서 로또를 사서 사긴 하는데 당첨되는 자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청약 시장은 비록 자기 일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운을 맞춰가지고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청약을 넣는 것을 마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로또처럼 맞지 않는 게 청약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서울의 어떤 청약 시장이 과열됨으로써 다시 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청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복병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청약은 누구나 좋다고를 말하는데 청약에는 장점을 말하는데 단점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시장에 대한 단점을 좀 찍어보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청약을 하시더라도 뭔가 좀 전략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파트 청약에 매달리면 인생은 실패한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청약은 잘못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못 사는 사람들, 소위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한 4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주택자로 한 20년 사신 분들, 그다음 두 번째 전세로 또 20년 사시는 분들, 3번 좀 구하기 힘들죠.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에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 네 번째 청약 청약으로 하는 분들. 좀 말씀드리자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야 운이 좋았기 때문에 운에 당첨됐으니까 청약 당첨은 돈 많이 벌죠. 그럼 못 받는 사람, 청약 당첨되지 않고 10년, 15년, 20년 가는 사람들 청약 거지죠. 그래서 이 청약 거지가 되지 말아라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청약에 그러니까 너무 매달리면 인생이 거지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느냐? 청약은 좀 취미로 해라. 청약은 취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약에 목매달고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 2030 젊은 세대들 물론 돈이 없죠. 내 집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1억, 2억 좀 모은 사람들 청약 가기 위해서 자금은 되나 내 집 마련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특히 또 부모들이 또 청약을 또 종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못 살았던 원한을 청약으로 풀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약이라는 것은 로또와 같습니다. 이 로또. 항상 신청은 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로또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안 된다. 나만 당첨이 안 되죠. 항상 당첨됐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안 됩니다. 요즘 청약이 약 80만 대 1, 뭐 200대 1은 기본입니다. 뭐 500대 1 이렇게 하거든요. 청약의 어떠한 그 경쟁률이 지금 현재 경쟁률 이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쟁률이 너무 부풀려 있다. 부풀려 있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허수에 불과하다. 왜일까요? 지금 이 청약 추첨제로 바뀌고 나서 가점제를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람들 속에서 열불 납니다.
자기 가점 무주택 만들고 아이 둘 키우고 막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18세가 넘어가게 되면 5점 또 날아가죠. 이 자기가 겨우 점수 막 한 60점, 65점 맞춘 사람들 지금 현재 열불나죠. 왜? 가점제로 갔던 물량이 추첨제로 많이 가버려가지고 열불나죠. 그런데 추첨제를 하니까 젊은 2030 세대들 너무 좋아하죠. 나에게도 기회가 생겼다고. 마치 내가 청약 추첨에 들어가는 기회가 생긴 것을 마치 본인이 당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만에는 꿈 깨세요. 이건 한마디로 꿈 깨세요. 꿈 깨. 왜 그러신죠?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보면은 뭐 휘경, 이문뉴타운 1구역, 뭐 그다음에 청량리 7구역, 뭐 그다음에 지금 물량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물량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 택지 개발지는 맨 땅, 산과 논, 바다 이런 논밭 이런 데다가 맨 땅을 부셔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 100% 임대든 아니면 일반 분양이든 나옵니다. LH가 공급을 하든 공공이든. 그런데 서울에 택지 개발할 땅이 있습니까? 서울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나오죠?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의해서 나올 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고 만약에 15,000세대 꾸민다 그러면 거기에 물량이 다 맞추는 15,000세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한 20% 정도 한 3,000세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무슨 청량리 7구역 하면 거기서 청량리 7구역에 800세대 맞는다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120%, 22% 정도 나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 뭐죠? 빌라나 단독주택 사가지고 투자한 분들 있잖아요. 입주권으로 단독주택 가지고 입주권 가져가신 분들 먼저 좋은 층수, 그것도 좋은 층수, 그다음에 좋은 호수, 그다음에 좋은 평수, 좋은 평형 다 가져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 있죠? 정말 좋은 고급 옵션이라는 옵션은 다 좋은 거죠. 다 가져가고 난 나머지 찌꺼기, 소형 평형, 저층 지금 나오는 물건들이 30평 나오는 거 없죠?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 다 59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소형 평형에 저층, 물론 고층 한두가 끼는데 강고 내리려면 강고 나가면 고층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여기에다가 아무나 추천하는 1순위만 되면 추천을 해요. 그리고 가점제는 1세대, 한 주택 1세대에 거기 통약통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추천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투자해요. 만 18세 넘어가고 통약통장 1년만 갖고 있으면 1순위 돼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식구가 집안인 사람들은 4배수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다 어쩌나 되면은 땡이고요. 망고 땡이고. 그게 로또가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청약만 매달릴 우리 2030 세대가 불쌍해요. 나는 진짜 안타까워요. 차라리 이럴 때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요거 재개발, 재건축해서 여러분이 남는 찌꺼기 물량을 청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하세요. 1~2억 갖고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재건축은 일단 아파트니까 대부분이. 돈 많이 들어가서 세입자 끼고 또 살려니까 노후도가 되면 가격은 높고 전세가 낮죠.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은 싸고 또 좋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내려가가지고 좋은 아파트 찾고 이러지 말고요. 서울 먼저 그냥 사세요. 지금도 서울 재개발, 재건축 찾고 많은데 굳이 새 아파트, 주차장, 공기 좋은 거 찾아가다가 10년, 15년 지나고 나서 우리 어른 나이 되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은 왜 내가 거기에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서울주의자는 아니에요. 내가 저는 상승농자도 아니에요. 다만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뭐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빠져 있는 그 부분을 좀 잘라줘 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자, 인구가 줄어들면 예를 들어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까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까요?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유주택자가 빠졌을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신도시에 아파트 든 거 그쪽 이사를 했을까요? 이런 부분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잘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안 나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GTX 저기 수도권에 깔아 넣는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이 공기 좋아 나 GTX 타고 서울에 출퇴근할래. GTX 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들이 돈이 있다면 자가용 타고 나오게 차 막혀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과 이런 거에 빠지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러분의 분위기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구독해서 해가지고 광고빨 날리려고 광고비 받고자 하려는 그런 가슴 뜨겁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슴 뜨거운 거 이걸 잠재울 저희 팍스경제 TV 부동산 고민 오세요. 그러면 고민을 확 잘라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거품 마음속에 들떠 있는 그런 환상 깨드립니다. 현실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 추첨제가 청약 열기에 10만 대에 5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로또 당첨하듯이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로또 하나 사는 거 일주일에 수백만 장 나가겠죠. 그거 당첨 들리는 게 아니라 운의 게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마치 그냥 목숨 걸고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청약 여러분 그냥 주택 하나 빌라 쪼가리라도 준비하셔서 재개발로 하는 입주권 가져가지고요. 나도 언젠가 찌꺼기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면서 서서히 재개발돼서 구역 지정되고 조합 인가하면 가격 오를 때 재건축 갈아탈 수 있고요. 재건축 조합 인가가 나면 이런 청약에서 나오는 아파트들 얼마든지 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령과 전략이 없어서 이런 청약시장에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약시장 가면 장점만 얘기해요. 단점은 얘기하지 않아. 이게 청약시장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서울에 7월부터 막 나온 물량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15,000세대 나오는 3,000세대, 9,000세대도 나오는 1,800세대 여러분이 당첨될 수 있어요? 서울 하반기에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10,000에서 15,000세대 그것도 30평대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거 있긴 있죠. 하나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5층 이하의 저층에 이게 18평, 24평 이하들만 있거든요. 왜? 이 닭장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을 막 400%씩 사용하거든요. 요즘 신도시 일기 신도시에 용적률 500%짜리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 몰려가잖아요. 500%짜리 여러분 이런 더운 날 숨 막혀서 살겠어요? 죽죠? 만약에 500%짜리가 궁금하면은요 저쪽에 화서역에 푸르지오 가보세요. 499%로 지었는데 저 갔다 왔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이 청약시장 무조건 가서 갖다 느껴보고 마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신도시 500% 만약에 500% 만들어주면 제가 신도시에 사는 아파트 주인이라 한다 그러면요. 이거 발표되고 가격 파로 얼른 가격 뜰 때 나는 팔고 270%짜리 아파트로 옮겨 갈아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막 이게 무지갯빛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청약하고 이렇게 청약해서 일반 분양 받을 때는 가격은 좀 싸죠. 분명히 가격은 오릅니다. 입주 후에는 안 올지라도 입주까지는 가격이 오릅니다. 당첨되셔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은 좀 깁니다. 이렇게 청약통장 넣어가지고 당첨돼서 15년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그냥 내 집 미리 좀 마련해서 빌라 쪼가리 타서 가격 오르면 또 갈아타고 이 갈아타는 재미를 느끼시면 무조건 아파트 주차장 한 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고육을 짜는 내가 정말 노력해서 벌어가는 그러한 참된 맛을 느끼기 바랍니다. 무슨 부동산 하면 단기적으로 얼마 무슨 국토부 KB 시세 가가지고 시세 얼마 올라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좀 기니까 긴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여기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라 주거예요. 주식과 주식은 단기 이렇게 있을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거든요. 이 주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오래 돈 법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약통장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몽땅 많이 올렸죠. 가점제 그동안 무주택 15년 하신 분들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정책이 그러한데 추첨제로 바뀌어가지고 여기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미처럼. 그리고 이 추첨제는 어떤 특성을 하냐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추천제로 가가지고 수요를 조절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두가 될 것처럼 환상에 빠지게 해서 자기 집 어떤 집 사고자 하는 욕망을 수그러뜨린 후에 어느 정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점제를 또 높이겠죠. 이건 다분히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청약 시장의 열기가 막 높아갈 때 어떤 그 버려진데 틈새 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하시고 그다음 우리 인생은 재산이 하나 두 가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자산이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즉 우리 인생이거든요. 두 번째는 살다 보면 생기는 열심히 벌어서 모으는 돈, 재화입니다. 우리가 과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이죠. 그러나 시간을 많이 날리는 건 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시간을 살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청약에다가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5천, 7천, 8천, 1억, 여기 1억 거기서부터 내 집 마련하면서 계단으로 점핑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뭐 아파트 맨날 공부한다면 아파트 시장 들려고 아파트 지분이 몇 평이고 얘가 몇 년씩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서 알 정도면은요. 여기 다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건 돈 버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돈을 오르건지 내리는 건지 어떻게 내 아파트를 만들어가는지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니까 정말 좀 고수들 좀 만나세요. 고수 전문가. 저 차 대표 고수예요. 여러분에게 뭐 살아 안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값지게 살 건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건지 청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내가 빌라 쪽을 사야 될 건지 내 아들한테 무조건 청약만 먹일 건지 이게 아니라는 거. 제가 갖고 있는 재화와 자기 갖고 있는 연봉, 월급,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월세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대출을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돈을 벌어서 내 재산을 업그레이드 할 건지 그리고 나의 주거는 어떻게 할 건지 내 자식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좀 맞춰서 하시기 바라고요. 돈은 반드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법니다. 운으로 흥한 자, 운으로 망할 수 있어요. 청약은 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쪽 친구처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재산을 업그레이드하고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중학교 다닐 때 또는 아이들 장가 갈 때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내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러한 좀 촘촘히 전략을 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약 너무 매달리면 거지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의 시장이 로또처럼 좀 운에 기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청약에 너무 목숨 걸기보다는 작은 부동산부터 차곡차곡 내 재산을 불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셨는데요. 그 작은 부동산으로의 시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직접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 연락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자녀가 네. 인천 금산 신도시 네. 호반 서밋 AB19에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연신내역에 있는 거 네. 그게 24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내년에 은퇴라서 좀 더 큰 평수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큰 평수로 한다면 힐 7차 34평을 할지 아니면 네. 서울대 입구역에 이 편한 세상 거기로 해야 할지 네. 그거를 조금 고민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자녀분께서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신 검단 신도시 호반 서밋 아파트 이거를 계약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거는 지금 자녀분이 거주 목적으로 좀 분양 받으신 걸까요? 사실은 이제 네. 저희가 내년에 은퇴라서 네. 거기 월세를 받고 싶어서
있어서. 아, 원래는 부모님의 좀 재테크 수단으로 좀 임대를 네네. 놓으실 생각으로. 네네. 네, 그거 알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은퇴 월세 자금으로? 조금 받고 우리는 이제 그 집을 네. 24 지방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애들이 다 서울에서 그 대학 생활을 그쪽에서 계속해서 네. 그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34평에 같이 아. 살까 이 생각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만 하고 계시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1차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이 거주까지 할 수 있는 7차, 네. 몇 차요? 7차. 7차 아파트. 이 아파트를 예. 매도하고 좀 같이 거주까지 할 수 있는 7차의 34평형으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은 서울대 입구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로 이사를 가느냐 요것도 고민이 되시고요. 네, 네. 바로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과 같이 서로 이제 질문 상담을 상담 내용을 봤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 방송에서 6, 7분 사이에 답변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 단순히 제가 그냥 전문가식이 아니라 일반 그냥 중계 정도 하는 정도로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어떤 이런 답을 진솔하게 하다면 그 주민들한테 요거 먹지만 진솔하게 얘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욕 먹으러 갑니다. 욕 먹는 이유는 첫 번째 그 검단 있죠, 검단. 네. 검암, 검단 신도시 이쪽 있죠. 네. 저는 이거 사실은 방송에서 한 3, 4년 전부터 여기 투자하지 마라.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들어봤어요? 네. 예. 1기 신도시는 뭐 저쪽 뭐 부천, 일산, 그다음에 분당, 평촌, 산본 이인데 2기 신도시는 거망, 뭐 동탄 이쪽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여기 삼성전자가 저 있는 고덕 저기 동탄 밑에 내려가면 평택 있죠. 평택 고덕 신도시도 거기도 해당되는데 2기 신도시가 땅이 많이 넓어요. 거기에 여기 특히 검암 같은 경우에는 이 검단이나 검암 이쪽은요. 예를 들어서 원래 당초 계획이 7만 세대를 공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여기 청라 있고 김포 신도시 나오고 하는 바람에 분양이 그때 안 돼가지고 10년 전에 여기를 2만 세대 정도만 공급을 하고 땅 택지 개발하고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2기 신도시도 다 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3기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네. 3기 신도시가 뭐 저쪽에 좋은 잠깐 생각날게요. 저 청라 그다음에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창릉 말 하나가 생각 안 나면 다 안 나죠. 교산 신도시 뭐 청라 그다음에 그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는데 뭐 부천 대장동, 인천 계양지구, 그 다음에 광명 신도시 막 생기거든요. 얘들이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 위치가 좋아요. 앞으로 서울이 여기 있다면 서울과 이 경인 지역 수도권 인접한 부위에 서울에 붙어 있는 부분이 3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2기 신도시는 서울이 더 멀어요. 그래서 청약 지금 통장 사용하신 거라고 그랬죠? 네. 그냥 때로는 포기하는 게 이익이다. 그래서 저는 포기 의견 드려요. 그다음 지금 북한산 힐스 2024평 이것도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 중간에 저희가 거주하려고 하나 사놨었어요. 근데 힐스는 그래도 서울이죠. 네. 북한산 힐스는 가격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다만 3호선을 따라서 어떠한 그 주거가 편안하고 뒤에 북한산 배경들이 아주 아름다운 뒷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24평형인데 큰 평수로 좀 가고 싶다라고 하셨죠.
네. 예, 단지 지금 서울은 전체적으로 실거주 아파트들은 가격이 내렸다가 약간 오르고 있는 바닥을 네. 올 1월 달 바닥을 지금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힐스도 같이 따라서 상승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이 상승하지는 않는다. 많이. 그리고 이번 기회에 큰 평수를 간다고 한다면 다른 데가 만약에 북한산 힐스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 뭐죠? 봉천동 봉천역 있는 서울대 입구역 이판한 세상 거기가 먼저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북한산 힐스가 먼저 오를 것 같아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는 또 GTX-A하고 3호선, 6호선 예. 또 바로 옆에 있고 해서 그것도 괜찮고 네. 이편한 세상은 또 2호선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도 괜찮고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 서울 우리 지방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GTX라든가 지하철 개통 이런 거 있죠. 이상하게도 지방 분들은 GTX 지하철 여기에다가 목숨 걸고 투자하는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여기다가 두자 써드릴게요. 무시하세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엄청 좋아요. 지하철도 한 5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기는 건 어디가 좋냐면 서울이 좋은 게 아니고 저쪽에 멀리 있는 뭐 파주라든가 이런 데가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다가는 뭘 찾아야 되냐면 중학교 선호도가 높다. 이런 걸 찾으세요. 학원가가 있다. 그다음 그 주변에 업무 및 편의시설이 뭐가 들어온다. 이거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서울 만약에 정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이게 강남과 있고 여의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용산 있죠. 얘하고 먼 쪽은 늦게 오르고 가까운 쪽이 더 빨리 오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괜히 GTX 타고 어디 오세요? 사람들이? 용산이나 여의도나 삼성동, 강남 올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 가까운 데 살아서 걸어가는 게 더 낫겠죠. 두 번째는 버스 타고 사는 게 낫겠죠. 예, 여기 서울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안 타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지하를 이렇게 내려가면요. 내려가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두려운 사람들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북한산 힐스도 가격은 오르지만 먼저 서울대 입구역에 이판한 세상이 먼저 가격이 오르고 나서 오르고요.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니까 24평보다는 33평이 더 선호도가 높겠죠. 네네. 그러니까 33평을 먼저 사는 거니까 북한산 힐스가 GTX가 좋고 뭐 지하철 뭐 이런 게 좋다고 한다면 24평보다는 30평대가 아니라 30평대 사시기 바라고요. 네네. 돈이 된다면 이 편한 세상이 더 낫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막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여기 정보사 여기 방배동 서초 대법원 앞에 정보사 부지 개발과 강남역 인근의 롯데칠성 부지 개발 등으로 봤을 때는요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시청자님. 이렇게 지도를 우리나라 전도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서울 이게 서울이고 한강 이렇게 있거든요. 강북, 강남 나눠지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밑에 남으로 돼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일부 지역들의 인구의 하락으로 인해서 앞으로 50년 동안 지자체, 뭐 군단, 면단 이런 것들이 계속 축소되거나 학교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공장과 그죠 농장 이런 것들 그대로 있을 거니까 출퇴근을 서울 가까이 사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한강 이남 쪽의 발전이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부동산이 우상향한다고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남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안 돼요. 주실까요? 다음 분 또 기다리고 있으세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첨되신 분양권은 좀 포기하시는 의견 드렸고 또 갈아타기 보셨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해 드렸으니까요.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저기, 어떤 고민 함께 좀 네, 해결해 뭐 볼까요?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 주세요. 저는 사는 곳이 네, 쌍문동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는데 저가 지금 내놓은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저가 가려고 하는 곳이 전논동하고 기름동을 갖다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곳이 어떤지 앞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 주신 게 쌍문동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쌍문동에 네네. 주택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 저거 대우 파크힐이요. 쌍문동 대우 파크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거를 지금 매도하기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건데 이사도 아파트로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전농동 레미안 크리스티. 네, 그리고 기름동이요. 레미안 저기 센터피스요. 알겠습니다. 다 유명한 아파트들이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쌍문동 대우 파크힐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레미안 프리스티나 아니면 레미안 센터피스 쪽으로 이사를 가보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네, 좋은 선택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아주 비전 있는 목소리예요. 예, 뭔가 막 다 해주고 싶은 목소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목소리 말씀하시는 게 계속 한 계단 하나하나 잘 이게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부자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직장 위치는 어떻게 되세요? 저기 의정부 쪽이에요. 의정부. 네네. 예, 우리 시청자님 부인께서는요?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의정부 자영업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서 절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정말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힘든 자영업 세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맞아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170, 180에서 280, 300 오른 건 둘째죠. 네네. 일단은 사람 구하기 힘들고 네. 또 퇴직금 줘야 되고 4대 보험 맞아요. 넣어줘야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분은 한 7년 전, 8년 전에 비하면 2배 더 올랐죠. 네. 그런데 사람이 없고 또 좀 일만 하면 또 실업급여 고용보험 받으러 가버리죠.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협상도 들어오죠. 나는 그만둘 테니까 내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내 자식한테 월급 주고 나는 고용보험 8개월밖에 안 해줘. 고용보험 안 받게 일 안 한다 그러죠. 네네. 진짜 나쁜 세상 돼버렸어요. 그죠? 네. 예, 우리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애국자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은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안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한쪽에 장인이 생기지. 그죠? 네네. 예, 제가 그냥 자영업자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자영업 생각나면 막 진짜 지금도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맞아요. 아휴, 진짜 표창장 줘야 돼요. 앞으로 자영업 30년 하면은 순금 열돈 그 국가가 줬으면 좋겠어요. 아, 갑자기 가슴이 막혔는데 쌍문동에서 의정부 출퇴근하는 게 좋거든요. 밑으로 네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힘듭니다. 그죠? 아이들이요. 예. 저거 직장을 다니는데 좀 여기 있는 쪽으로 가자고 해갖고요. 아드님 그래서 때문에. 이제 아드님이 직장 위치가 어떻게 네. 돼요? 큰 아이가 저희 강남역 쪽도 다니고요. 예, 예. 작은 아이가 성수역을 다녀요. 이제 지금 본인은 의정부 쪽이고 네네. 저쪽 위쪽이죠. 지금 현재 네네.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를 살고 네. 내려오면 지금 기름동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시는 곳은 청량리 밑에 네. 동대문 여기 청량리 밑에 아까 레미안 크레시티 보셨나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 아드님은 강남 큰아이가 강남 근무하고 네. 또 둘째는 성수동 근무하네요. 이쪽 네, 맞아요. 저기 부모는 북쪽 의정부 북쪽에서 네, 맞아요. 아들이 드디어 직장으로 강남을 입성을 하셨네요. 네네. 축하드려요. 강남에 있다 보면
애들이 반드시 눈이 강남의 눈동자를 받기 때문에 어딘가 마련할 거예요. 예. 성수동도 매우 좋죠. 그런데 자금은 쌍문동을 팔고 기름이나 네. 동대문으로 나오려면 돈이 좀 더 들어갈 텐데 여유 자금은 되겠어요? 예,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청량리 크레시티가 더 좋고요. 아, 여기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파트들 있죠. 아파트 가격은 다 올라가지고 실거주 수요는 새 아파트가 되는 순간 시세 상승분만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이 예. 돈도 좀 더 벌었으면 좋겠고 지금 자녀분들 교육 다 끝났잖아요. 예, 예. 이렇게 새 아파트들을 가는 것보다 예. 제 견해는 차라리 재건축 아파트를 좀 가세요. 힘들더라도. 아, 재건축이요?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가 1, 2억 오를 때 아니면은 안 오르고 개걸음치고 갈 때 예. 재건축 아파트들은 구역 지정만 되잖아요. 네네. 얘들 1억 올 때 4, 5억 올라요. 4, 5억. 그래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돈 세금 내고 뭐 하고 돈 벌기도 했고 지금 두 분이서 겨우 좀 벌어가지고 남들 종업원보다 월급 많이 못 받죠 지금. 돈을 제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벌게 해주고 싶은데 예, 예. 기왕 고생하는 거 여기 가세요. 내가 좀 낡은 아파트이긴 한데 네. 지금 가면 아직까지는 좀 쌀 걸로 보여지는데 좀 더 내려와가지고 여기 응봉령 중앙선 타고 청량리 가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3호선 타고 여기 어차피 동부간선 도로나 그죠? 이거 타고 의정부 다니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좀 더 내려오면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네. 응봉역 운봉역이요? 예. 그 역 나가면은 응봉 대림 1차. 네네. 예, 대림 1차.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밑에 보면은 응봉동 여기 그 단독주택 부지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 재개발 들어가 가지고 가격 비싸거든요. 정 안 되면 응봉 대림 2차라도 돈이 안 맞으면 네네. 아니면 응봉 3개라도 이렇게 요 3개 쌍둥이 하시고요. 1순위는 응봉 대림 1차 아파트 30평대 사셔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 한 2년치 3년치 내세요. 그거 이자보다 내가 봤을 때는 수십 배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단 그래요? 안전진단을 다 통과하고 구역 지정될 때 그러니까 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다시 상담 받으세요. 제가 또 더 벌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예. 네, 시간 관계 이거밖에 말 못해요.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팔목 손목 조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보다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미래가치 높은 곳으로 가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네. 저기 하남면 미사센터를 저희 보유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거기 네. 매도하게 되면 네. 서울의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10억에서 한 12억 선에서 네. 25평짜리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네. 어떤 지역을 매수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남 미사 센트럴자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세를 따로 주고 그냥 있어요. 세를 주셨고 예. 이거 외에 그리고 거주 목적으로 찾고 있는 집이 10억에서 12억 정도의 25평형 집을 좀 따로 질문 이렇게 예, 두 개로 서울에. 나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해결해 보죠.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넉넉하세요. 네. 자애로운 할머니 목소리 내가 서서 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여기 지금 현재 미사 센트럴 자이 아파트 사신다고 하셨죠? 예, 예. 앞에 망월천도 좋고 공기도 깨끗하고 살기 좋습니다. 미사. 예. 미사에 대한 미래 전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로 쓰자면 굿인데 베리굿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격은 상승은 하지만 그냥 서울에
뭐 좀 어떤 강북 정도의 가격 상승밖에 없다. 다만 여기가 지속적으로 학군만 계속 학군과 학원가 아시죠? 학원가. 네. 그다음에 특히 지금 부족한 게 중학교거든요. 중학교가 신설만 되면은 가격이 오를 거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 타고 또 이쪽으로 9호선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9호선 연결되고 하면 미산 앞으로 인기가 좋아질 거예요. 가격 상승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여기 안 살고 예. 두 대가 24평, 25평 그냥 사시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서울로. 예. 예. 그러면 직접 실거주하실 거죠?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 60 중반요. 60 중반. 우리 천장님은요? 저도. 그렇죠. 자, 60 중반 이제 서서히 노후 대책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첫 번째 나이가 드시면 가장 좋은 게 지하철 가깝고, 그죠? 예. 지하철 일단 무임승차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어디든 가기 좋고. 두 번째 몸 아플 때 됐으니까 병원 가까이 있는 게 좋죠. 세 번째 저녁에 끝나서 산책하면서 휴식 공간 산보하고 다니는 게 좋죠. 예. 네 번째 죽을 때 죽더라도 상속은 자산을 많이 굴려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재산 증가, 자산 증식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아이들 찾아오. 뭐 다섯 번째는 자녀들, 손주들 잘 놀러 올 만한 곳. 거기가 어디냐면은요. 보라매 공원 알아요? 보라매 공원? 예. 진짜 아세요? 보라매 공원? 네. 네, 보라매 공원 바로 옆에 신대방 우성 1차가 있어요. 신대방 우성 1차. 들어보셨어요? 신대방 우성 2차요? 1차, 11. 아. 여기 가셔서 남편 서방님하고 같이 가셔서 여기 딱 여기에서 한나절만 놀아보세요. 여기 보라매 공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러면 바로 걸어서 약 한 2분 거리에 그 강남 성심병원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또 큰 2차 여기 또 확대해가지고 신관이 또 크게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병원이 가까워요.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신안산선 여의도 가는데 이게 2025년 개통 예정이에요. 걸어서 약 한 7, 8분 거리. 실질 거리는 300m 정도 되거든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당장 집 올수리 해가지고 살아도 좋은데 얘 재건축 들어가면 대지 지분도 좋고 위치가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좋고요. 학군 좋은 데 있고 그다음에 신대방역 나오면 이쪽 중국인들이 많은 데 있잖아요. 여기 재개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동네가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한테 살기 좋고 병원 가깝고 그다음에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지하철 타고 자녀들 자주 손주들 놀러 잘 올 수 있는 곳 여기 선정했으니까 한번 남편분하고 찾아가서 실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후를 편하게 보내면서도 또 부자 될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 일러드렸으니까 꼭 한번 우리 남편분과 임장활동 해보시고 좋은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열어두니까요. 여러분 편하실 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비 피해 더 커지지 않도록 꼭 여러분도 안전에 만전을 다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